예, 오늘 이제 8번째 날 종강하는 날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ITQ라는 자격증 시험을 대비한 내용으로 시험을 우리가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실제 엑셀에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가를 이제 해봤는데 빠진 것들이 좀 있어요. 빠진 것들이 있어서 제가 아까 US 메모리 복사해 드린 것 중에 보시면은 데이터 분석 관리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데이터 분석과 관리.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엑셀이 실행되면서 양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부분합에 관한 데이터가 들어있나요? 본사, 뭐 영업소 이런 거? 아니요, 다른데요. 저는 급여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거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실적 수당서부터 여기 이만큼을 블럭을 잡아서 지워졌어요.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져요.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네. 제가 옆에 이제 다른 반에서 이거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여기다 저장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실무적인 업무예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의 기본급과 실적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실적 수당을 줘야 되고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실적 수당하고 기본급하고 세금을 공제한 이제 실제 급여를 정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한번 해보려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 한번 보시면은 실적 수당은 본인의 실적에 대해서 7%를 부과하래요. 그럼 엑셀에서는 무조건 는 하고 시작한다 그랬죠. 는. 엑셀에서는 왜 키보드가 안 먹어? 다시. 는 쓰고 나서요. 본인의 실적 곱하기 실적 수당률 7%라고 하는 데를 클릭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있는 실적과 상단에는 실적 수당률 7%를 곱해야 그 사람들의 실적 수당이 나오는데 자, 이거를 이제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네. 색깔을 제가 좀 빼고 보면은 실적하고 곱하기 실적 수당률을 곱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실적은 내 왼쪽에 있는 게 실적이고 실적 수당률은 항상 지의 두 번째 셀에 들어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항상 지의 두 번째 셀을 참조하라 라고 해서 키보드에서 F4번 키를 눌러서 달러 표시가 양쪽에 꽝꽝 찍혀야 돼요. 자, 이렇게 쓰죠. 키보드로 뒤에 6이라고 직접 키보드로 써도 되고요. 마우스를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대문자로 찍히고 키보드로 쓰면 이제 대소문자 구별해서 쓰라겠지만 어차피 엑셀에서는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하기 때문에 쓰시면 되는데 보세요. 얘를 계산하고 나서 자동 채우기라는 걸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자동 채우기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왼쪽 거랑 옆으로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실적 수당은 왼쪽에 있는 건 맞지만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아까보다 한 줄 아래에 있던 애기 때문에 실적 수당률을 7%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는 5%를 곱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여기서부터 두 줄 밑에 있는 비어있는 데를 곱하게 되거든요. 비어있으면 0이거든. 그게 0을 곱하니까는 수덕이 없는 거고 얘는 글자를 곱하게 되니까 숫자랑 글자랑 곱할 수가 없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실적 수당은 얘를 곱해야 되거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정해져 있는 항목을 항상 곱해라 할 때는 키보드 상에서 여기다가 달러 표시 이렇게 찍어도 되지만 그냥 키보드에서 F4번 키 눌러주면 달러 표시가 양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사라졌다 양쪽에 이렇게 나타나요. 이걸 우리는 셀 참조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F4번 키 키보드에서 F4번 키를 눌러주면은 달러 G에 달러 2 해갖고 양쪽에 달러 꽝꽝 찍히기만 해주면 돼요. 이때 F4번 키를 계속 누를 때마다 달러의 표시가 숫자로 갔다 글자로 갔다가 사라졌다가 양쪽에 나타났다 하거든요. 양쪽에 나타나게 해서 엔터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셀을 클릭하면 50만 220원 나온 셀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네모난 녹색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녹색 점을 더블 클릭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대로 실적 수당이 계산이 되죠. 금방 다시 쫙 나오게 하는 방법이 여기. 이 셀을 어느 셀을 클릭하든지 간에 그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녹색 점이 있어요. 사각형 점. 네네. 그 점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네네. 예. 자, 그 다음 세금은 기본급에 대해서 세율 5%를 적용한대요. 그러면 는 왼쪽에 있는 기본급을 클릭하겠죠? 곱하기 위에 오른쪽에 있는 세율을 곱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율도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위치가요. 이럴 때는 무조건 F4번 키. 그 다음 급여. 급여는 는 먼저 기본저급을 더해 줄 거고요. 기본급을 클릭하고 더하기 시축상을 더할 거고요. 빼기 세금을 해줄 거예요. 기본급을 클릭하고 는 기본급을 클릭하고 거기다 더하기 실적수당 빼기 세금. 그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어요. 실적수당 계산하고 여기 있는 거 녹색점을 더블 클릭했잖아요. 그럼 세금도 여기는 더블 클릭하면 내려가요. 이렇게 하면 내려가는데 그러면 얘 한 번 세 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블럭 잡고 끄트머리에 있는 급여 밑에 있는 녹색 점이 하나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한꺼번에 계산이 완료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자동 채우기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에 관한 한 건에 관한 데이터를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거래 명세를 보게 되면은 거래한 날짜, 거래 품목,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액, 뭐 세금, 뭐 할인 금액 어쩌고 저쩌고 계산할 게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계산을 매일매일 그때그때마다 계산하려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달,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몰아서 한꺼번에 하게 되는데 이때 한 건씩 한 달이면 몇천 건들이 거래 내역이 나올 텐데 그거를 할 때마다 하나씩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첫날 거 계산하고 나서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를 더블 클릭해주면 수십만 줄이 될지라도 한꺼번에 쫙 계산이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밑에 보시면 틀 고정이라는 시트가 있을 거예요. 틀 고정 시트 한번 가보실래요? 마우스로 위아래 휠을 굴려보세요. 양이 좀 제법 되죠? 근데 옆으로는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데이터가 한 80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한 8만 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9만 건, 10만 건. 그렇게 되면 저 위에 거를 보던 아래 거를 보던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쭉 넘겼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휠을 굴리면은요. 여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들이 올라가요. 이렇게. 휠을 굴리면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가면 여기.
과장, 사원, 이사, 담당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항목인지 헷갈릴 수 있어. 직책 같은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전화번호들이 있고 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무슨 항목인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위아래 양이 많은 건 그런데 좌우로 양이 많을 때 옆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옆으로 이제 가다 보면 이 구재석이라는 사람이 담당자고 여기가 경성 트레이딩인데 옆으로 가다 보면 여기가 어디 거래처지? 하고 모를 때가 있어. 그럼 왼쪽으로 다시 와서 경성 트레이딩이구나 하고 알아야 되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여기가 담당자 이름인지 뭔지 항목을 몰라요. 그러면 올라가서 쳐다보고 내려가서 다시 봐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생기니까는 즉 여기 1번, 2번 줄 얘들은 화면을 아무리 휠을 굴리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나오게 하면 좋겠고 옆으로 이렇게 막 옆으로 좌우로 스크롤 하게 됐을 때 이 회사 이름만큼은 꼭 보였으면 좋겠어. 즉 여기 뒤에 세 번째 셀 마은성이라는 사람 글자가 써있는 윗줄과 이 글자가 쓰여있는 셀의 왼쪽 항목은 항상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럴 때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틀 고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이라는 메뉴 가보시면 복이라는 메뉴 가시면 그 창이라는 그룹에 틀 고정이라고 있어요. 틀 고정. 찾으셨어요? 그 틀 고정 누르셔가지고 틀 고정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휠을 굴렸을 때 사람 이름은 위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지만 스크롤이 되지만 그 담당자라는 항목하고 옆으로 움직였을 때 전화번호하고 이런 항목들은 좌우로 밀려나가지만은 회사 이름하고 고객 번호만큼은 고정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근데 네. 그 고정이 저는 고객 번호만 왼쪽으로 했을 때 고정이 되는 이유가 뭐죠? 틀고정 했는데 지금 위아래는 됐어요. 여기다 놓고 거기 커서를 잘못 놔서 여기다 놓고 틀 고정을 해야만이 얘 위쪽에 고정이 되고 전 그럼 여기다 해놨기 때문에 요것만 고정.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가게 되면은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틀 고정 취소는 언제라도 틀 고정에 가서 틀 고정 취소를 하시면 이제는 휠을 위아래로 굴리거나 좌우로 움직이면 통째로 움직이게 돼요. 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시트는 창 나누기란 시트예요. 틀 고정 옆에 창 나누기 시트인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동일하고 색깔만 약간 다르게 해놨어요.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1년씩 거래 내역을 쳐다보면 여기는 이제 1월 달이라고 가정하고 저기 한 8,000번째, 10만 번째, 50만 번째 밑에는 12월 데이터인데 1월 달 데이터를 좀 보면서 12월 데이터도 같이 보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인쇄물로 돼 있으면 위에 거를 놓고 밑에 거를 들춰보면 되는데 얘는 화면이 하나니까 올라가면 1월 달 게 보이고 내려가면 12월 게 보이는데 중간을 좀 숨겼으면 좋겠어. 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창을 나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럼 아무 데나 클릭하고요. 얘는 아무 데나 클릭하고 중간쯤에다 마우스로 대충 클릭해 놓고 복이라는 메뉴 가시면 거기에 나누기라고 있어요. 틀 고정 오른쪽에 나누기라고 있거든요. 얘 누르시면 끝나요. 그러면 가로 세로에 이렇게 이런 선이 생겨요. 가로 세로 선이 생기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선이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좌우 화살표라든지 상하 화살표라든지 사봉 화살표로 바뀌는데 얘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위치를.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이쪽에는 1월달 데이터를 보이는 거고 이 아래쪽에는 저 밑에 12월 데이터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앞쪽 거를 보는 거고요. 오른쪽 화면에 이제 좌우 상하로 나눠졌으니까 오른쪽 거를 보면은 이제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좌우를 우리가 스크롤 하듯이 아까 틀 고정하듯이 하는 것처럼 틀 고정은 고정만 시키는 거지 동시에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창을 나누면 동시에 볼 수가 있어서 좋고요.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 첫 번째 데이터가 있어요. 첫 번째 데이터 여기에 개성 트레이딩이라는 글자를 내가 색깔을 바꾸고 싶어. 여기다 빨간 글자로 넣었어. 이렇게. 색깔도 여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바꿔 넣었어. 이렇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쪽도 화면이 돼 있잖아요. 이쪽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도 색깔이 변하고 데이터가 바뀌어요. 제가 이거 처음에 배울 때 여기를 고치면 여기만 고쳐지고 저 밑에는 이상이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여기도 같은 데이터니까 여기도 같은 데이터니까 색깔이 같이 변하는 거를 보고 놀랬었어요. 대신에 이제 양이 많을 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왼쪽 거랑 오른쪽 거를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하기가 좀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중간에 여기 생겼잖아요. 선이 생겼잖아요. 그 선을 더블 클릭하면 그 선이 사라져요. 아까 이제 보기에 가서 틀 고정을 할 때는 틀 고정을 취소하는 거지만 나누기는 어떻게 하냐면 나누기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를 다시 누르면 나누기 취소가 되는데 여기죠. 여기 쉽게 말하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가로 세로 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데를 있잖아요. 교차하는 데 더블 클릭하면 다 취소가 돼요. 나누기를 하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나눈 가로 세로 교차한 데를 더블 클릭하거나 얘를 마우스로 들어가게 하면 위치도 바뀌고 더블 클릭하면 이제 나누기 한 게 취소가 돼서 편하게 볼 수는 있어요.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셀 참조란 시트 있었죠? 얘랑 창 나누기란 시트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아까는 여기 이제 창을 나눴기 때문에 하나의 창에 하나의 워크시트 안에 위쪽 데이터랑 아래쪽 데이터 같이 보이는 것 뿐이잖아요. 같은 데이터잖아. 다른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전반기 내용을 보고 싶고 여기는 후반기를 보고 싶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엑셀의 버전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즘 우리가 쓰는 버전은 이제 엑셀 2010, 2013, 2016, 2019 이렇게 윗버전들을 쓰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정렬하는 기능이 있어요. 정렬. 여기 이제 정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모두 정렬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데이터 분석 관리라는 파일 하나만 열어놓았잖아요. 데이터 분석과 관리라는 파일을 열어서 지금 밑에 화면 밑에는 워크시트가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렬은 뭐냐면 파일을 여러 개 열어놨을 때 전반기 파일 열어놓고 후반기 파일 열어놓고 이렇게 여러 개 파일 열어놨을 때 같이 보게끔 하는 기능이고요. 하나의 파일 내에서는 여기가 이제 셀 참조 있고 틀 고정 있고 창 나누기 있고 정렬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를 나란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를 봐야 되냐면 보기라는 메뉴 가서 새 창을 눌러요. 새 창. 새 창을 누르면 저 상단의 화면이 어떻게 되냐면 창이 이렇게 엑셀이 두 개가 돼요. 엑셀이 하나 더 열려요. 이렇게. 열린 거 보이세요? 이렇게? 엑셀이 하나가 더 똑같은 게 열렸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 분석과 관리 .1 여기는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보기에 가서 모두 정렬 이때 세로 바둑판식 말고 가로 세로 뭐 같은 건데 세로 놓고 확인을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돼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화면이 두 개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건 셀 참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창 나누기를 열어놓으면은 셀 참조하던 시트하고 창 나누기 시트를 두 개를 분리해서 같이 볼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이거 참 못했는데요. 셀 2개 만드는 것까지 1번.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요. 보기라는 메뉴 가서 새 창. 그럼 엑셀이 하나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아니 그게 안 나오고 밑에만 깔리는데요? 밑에는 깔렸는데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창을 나누는 과정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여기 직원들 컴퓨터 작업하시는 거 못 보셨죠? 사무실 들어가실 일이 없을 테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가시면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모니터 2개 놓고 보시는 거 보셨어요, 혹시? 병원에 이제 진료실 가서 이제 문진을 하거나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 이제 환자 차트 열어서 막 보고 계시잖아요. 그때 모니터를 2개를 열어놓고 보세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환자의 홍길동이라는 환자의 병적 내용, 문진 내용을 보시고 또 다른 화면에서는 뭐 엑스레이 화면을 열어서 본다든지 왜냐하면 모니터가 하나만 있으면 이 화면 올렸다가 보고 내렸다가 다시 다른 화면 올리기 불편하니까 모니터가 10개면 화면을 10개를 볼 수가 있는 거지. 특히 주식하는 사람들이 모니터를 여러 개 써요. 지금 제가 이 화면하고 이 화면, 빔 프로젝터 화면하고 2개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컴퓨터는 지금 이 모니터가 하나 있고 여기 빔 프로젝터 연결하는 케이블을 제가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화면을 2개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지금 모니터가 2개인데 복제라고 해놨는데 이거를 제가 확장을 하잖아요. 확장을 하면 이 화면하고 이 화면하고 다른 화면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화면을 보여주고 여기서는 이 화면 따로 보이거든. 이렇게 이 화면 따로 보이고 이 화면 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지금 흩어져 있지만 제 옆에 있다 가정하면 모니터 2개를 놓고 보는 셈이죠. 이렇게 이런 걸 많이 해요. 업무적으로는 많이 쓰는데 가정에서는 잘 안 하게 되겠지만은 이 강의한다든지 할 때는 이런 걸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제 기능을 쓰기 때문에 제 화면이 수강생들 화면에 같이 보이게끔 하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집에서 모니터 4개를 써요. 아니 이 화면에 4개, 화면이 너무 작아요. 하나는 엑셀, 하나는 파워포인트, 하나 인터넷, 하나는 뭐 탐색기 이렇게 열어놓고 그러니까 노트북을 쓰는데 노트북이 가운데 있고 노트북 왼쪽 오른쪽에 모니터를 두고 오른쪽에는 세로 모니터를 써요. 세로 모니터. 모니터를 가로로 놓고 보지 않고 얘를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는 모니터가 있어요. 피봇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세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한글 문서 만들 때 세로 문서 많이 만들잖아요. 세로 문서. 일반적으로 가로 화면을 많이 보지만 세로 문서를 사용할 때는 모니터를 세로로 돌리게 명령을 걸어놓으면 세로로 돌거든요. 그럼 하나는 이제 세로로 작업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토샵으로 사진을 편집할 때 전신 사진을 찍으면 주로 가로가 아니라 세로를 많이 찍잖아요. 그런 거 작업할 때 도움이 되죠. 참고로 우리 컴퓨터에서는 모니터가 한 10개까지는 작동이 돼요. 그러려면 이제 컴퓨터 성능이 좋아야 되겠지만서도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정지하는 기능은요. 이 창이 열려 있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아무거나 창을 닫으면 아까 여기 데이터 분석 관리 1이라고 돼 있던 거 2라고 돼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그냥 그대로 원래대로 돼요. 자, 이제 정렬을 한번 가볼게요. 정렬. 우리 정렬은 좀 해봤었죠. 그렇죠.
정렬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렬은 뭐냐면 순서대로 재배열하는 거. 우리가 학생들이 이렇게 아침 조회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서 있으면 대부분은 키 작은 학생이 앞에 오고 키 큰 친구들이 뒤에 간단 말이에요. 키 큰 친구들이 앞에 있으면 뒤에 있는 친구들이 앞에 사람 안 보이니까는 키 작은 사람이 앞에 오라고 하죠. 예, 뭐 성적 순서대로 뭐 예전에 번호 매길 때 남학교 여학교 뭐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어디는 키 작은 친구들이 1번, 키 큰 친구가 끝번을 하더라고. 그리고 어디는 강시성을 가진 사람, 가나다 순서에 의해서 홍시성을 가진 사람이 끝번호하고 강시성을 가진 사람이 앞번호 이렇게 하고 성적 순서대로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 민족 성적을 시험 볼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학할 때 그래서 민족사관고등학교 있잖아요. 거기는 기사 생활하는데 1호실이 전교 1등에서부터 4등까지 4명이 1호실에 들어간대. 잘하는 애들끼리 피 터지겠다. 그러니까 매달 바꾼대, 매달. 그러니까 무조건 1호실에 가기 위해서 죽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야지. 야, 그러면 우리가 민족사관학교 고등학교를 간다면은 야, 네가 어떻게 가냐? 이제 막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간다는 전제하에 본다면은 우리는 항상 끝방에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숫자 그다음에 영문은 이제 소문자 다음에 대문자 그다음에 이제 한글은 이제 기역에서부터 히읗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문이 앞에 가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안에 파일명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숫자나 영문이 위에 있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우리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프로그램 설치된 목록도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소문자보다는 소문자가 더 커요. 원래 컴퓨터 기호에서는 대문자 A보다 소문자 A가 더 값이 커요. 원래는 그래요. 근데 엑셀에서는 대중적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해서 소문자가 작은 거고 대문자가 큰 거니까 소문자가 작고 대문자가 크다라고 표현했는데 엑셀 처음 배울 때 그게 좀 이상했었어요. 컴퓨터 코드상에서는 대문자가 앞에 오고 소문자가 뒤로 오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말에서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영어는 무조건 앞에 온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일본어하고 우리말은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영어를 먼저 쓰게끔 하고 그 다음에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언어는 이제 영어보다 뒤에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외국어끼리는 순서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순서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값을 이용해서 순위를 매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하,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가는 게 있고요. 또는 좌우 순서대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 한번 가볼게요. 여기 지금 금액란 있어요. 금액란. 이 금액란에 저처럼 이렇게 요 화면 하나는 지워요? 네? 두 개의 화면이 지금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하나 닫으시면 돼요. 하나 닫을까요? 네, 닫으시고 정렬이라는 워크시트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 담당자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이 담당자가 적혀있는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예, 홈이라는 메뉴에도 오른쪽 끝으로 가시면 여기 정렬 필터가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라는 메뉴가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 그 데이터라는 메뉴로 가면 정렬 필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서 히읗에서 기억에서 히읗 누르면 강감찬, 김덕훈 씨가 위에 있고 최소라, 가나다 순에 의해서 최소라가 밑으로 내려가요. 얘를 내림차순하게 되면은 최소라가 위로 올라가고 김덕훈이 아래로 내려가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금액란 아무 데나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은 금액이 작은 사람이 먼저 나오고 금액이 많은 사람이 뒤로 가게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담당자별로 하는데, 자, 담당자 아무 데나 클릭하고 오름차순 하시면 김소미 씨가 여러 사람 나와요. 김소미 씨가 여러 사람 나오는데 같은 김소미라면 금액이 많은 게 먼저 나오면 좋겠다 이거지. 그러려면 수작업으로 여러 번에 걸치면 되긴 돼요. 근데 그게 귀찮으시면 여기 기억에서 히읗에서 기억 오른쪽에 보면 정렬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정렬. 이게 사용자 지정 정렬인데 얘를 클릭하시면은 정렬 옵션이 떠요. 이렇게. 담당자별로 오름차순 정렬하겠다. 일단 먼저 나와 있고요. 상단에 기준 추가를 누르시면 다음 기준을 물어봐요. 그 다음 기준을 클릭해서 제일 밑에 있는 금액을 누르시고 오른쪽에 오름차순을 누르셔서 내림차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같은 김소미 씨라 할지라도 금액이 많은 사람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안정훈 씨 같은 경우도 4사람이 나오는데 그중에 금액이 큰 사람이 먼저 나오고 금액 작은 사람이 밑으로 내려오게끔 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기억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전교 석차를 매기는데 총점이 제일 높은 사람이 1등이잖아요. 전교 1등인데 똑같은 사람이 2명이 나오게 되면은 매번 기준이 바뀌어. 제 기억나는 거는요. 나이가 어린 사람, 생년월일이 어린 사람이 전교 1등을 하더라고. 같은 점수라면. 그리고 어떨 때는 국사 점수 높은 사람이 1등을 달 때도 있고 도덕 점수가 높은 사람이 전교 1등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교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차피 저야 뭐 전교 1등하고 상관이 없지만은 전교 1등을 똑같은 점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 경기 같은 경우도 그래요. 복싱 경기 같은 걸 하는데 누가 KO를 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경기가 끝나지만은 KO로 끝나지 않으면 이제 우세승이라는 걸 하는데 우세승 점수가 동일하면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경기 끝나자마자 라카룸으로 끌고 들어가서 트렁크를 뺏겨요. 바지를 벗기고 글러브를 벗겨서 체중을 재요. 그래서 1g으로도 가벼운 사람이 금메달을 따더라고. 체격 큰 사람하고 체격 작은 사람하고 싸워서 체격 둘 다 동일한 점수면은 작은 사람이 잘했다라는 거겠지.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 우세성을 이제 또 뭐 판정하는 기준이 또 있더라고 이렇게. 예. 그런 게 딱 정해진 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셀에서의 정렬은 정해놔야 돼. 그래서 숫자가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이 그런 순서대로 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 정렬 사용자 지정이라고 따로 있어요. 정렬 사용자 지정 한번 가보실래요? 아까 정렬 시트 옆에 보면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색깔이 혹시나 있나요? 자, 색깔이 있던 상관이 없는데 여기 등급을 한번 보세요. 등급이 세 가지에 우대, 파워, 일반. 그럼 등급 순으로 정렬한다 그러면 제일 등급 높은 게 뭘 것 같아요?
몰라, 우리는 다 일반 회원만 돼봐서 뭐 VIP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문맥상으로 보면 파워 회원이 레벨이 높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대 회원이 그 다음일 거고, 일반 회원은 이제 아무래도 레벨이 낮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등급란에다 클릭해 놓고 정렬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대, 일반, 파워, 가나다 순회에서 이렇게 바뀌어요. 내림차순을 하게 되면은 파워, 일반, 우대로 가지 파워, 우대, 일반은 아닌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순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정렬이란 대화 상자를 호출해서 정렬 여기를 클릭해서 등급란을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림차순을 클릭하셔가지고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고 있어요. 사용자 지정 목록.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있죠. 얘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이런 게 하나 떠요. 창이 하나 뜨거든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 파워 회원 엔터 치고 우대 회원 엔터 치고 일반 회원. 하고 추가를 누르면은요. 등급이 들어가는데 저 위에 상단에 보면 썬데이, 먼데이 이런 거 보이시죠? 월화수목 금토일도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요일을 정렬하면 어떻게 돼요? 요일을 정렬하면 금요일이 기억이니까 먼저 가요. 그리고 토요일보다는 화요일이 희으시니까 뒤로 가거든요. 그러면 월화수목 금토가 아니라 이상한 요일 순서대로 가거든요. 그때 요 순서대로 정렬하시오라고 하면 요일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파워 회원, 5대 회원, 일반 회원을 순서를 놓고 확인을 눌러요. 확인을 누르면 요 순서대로 정렬하겠다 이거죠. 그 확인 눌러주면 파워 5대 일반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직책도 그렇거든. 뭐 사장, 부장, 과장, 뭐 대리, 사원, 뭐 인턴 이런 여러 가지 그 직책 제도가 있고, 뭐 팀장, 국장, 뭐 부장, 차장, 이사, 뭐 상무, 전무, 별의별 책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1등급, 2등급, 3등급 이름은 수월한데 군대 계급장, 병장, 상병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공무원 계급, 공무원 직급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경찰, 소방 계급이나 이런 직책들은 생소해서 모르거든. 근데 게임 같은 거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제일 힘이 센 사람이 1등급이라고 돼 있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러니까는 내가 뭐 200등급이다 그러면 형편없는 거겠지. 그러면 1등급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겠지. 그렇게 숫자로 돼 있으면 좋은데 글자로 돼 있으면 그 글자의 의미를 컴퓨터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이걸 못 알아듣거든. 이런 순서를. 이거를 이제 엑셀에다 등록을 해서 요 순서대로 하라든지 명령을 걸어야지.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요일에다 놓고 클릭할게요. 요일에다 놓고 정렬을 누르면 금, 목, 수, 월, 일, 토, 화 이렇게 돼 있거든. 안 맞아. 그러면 이때 정렬에 가서 이게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서 여기 있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바꿔라 라고 해주면 여기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등록을 해놔야 돼. 요일 같은 거. 그러니까 요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말로 미리 등록을 해놨어. 엑셀을 미국에서 개발해놓고 한국으로 보내요.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만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나라마다 특징이 있잖아. 일본은 일본대로 특징이 있고, 유럽이나 뭐 아니면 뭐 다 나라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특징에 맞는 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변형을 시켜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썬데이, 먼데이 뭐 이런 것만 하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60갑자 있잖아. 갑을병정 이런 거, 자축인묘진사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해 놨고, 그 외에 이제 아까 직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용자가 그때그때마다 집어넣게끔 그런 기능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서 못 쓰거든. 어디서 들어갔어요? 부분합. 자, 본사, 영업소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본사 직원이 몇 명인지 영업소 직원이 몇 명인지도 궁금하고 그룹별로 본사냐 영업소냐 따라서 분기별로 총 매출액의 합계가 나오는데 평균 금액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사가 둘이 있고 영업소 하나, 본사 하나, 영업소 둘, 본사 하나, 영업소 셋, 본사, 영업소 둘 이렇게 섞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소속란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오름 차순을 하든 내림 차순을 정렬을 해서 본사는 본사끼리 모아주고 영업소는 영업소끼리 모아줘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데이터 메뉴 오른쪽으로 부분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합에 가서 부분합을 클릭하면 엑셀에서 부분합을 시작하면 무조건 왼쪽에 있는 이름이라는 항목을 기준으로 그룹을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름이 아니라 소속이었죠. 우리가 소속별로 정렬 했으니까 꼭 바꿔줘야 되고 합계부터 계산할 거냐 물어보는데 합계부터 계산해도 되고 나는 개수를 계산할 거야. 개수. 합계가 아니라 개수로 바꿔줄 거고 총 매출이 아니라 맨 위로 올라가면 이름이라고 있어. 이름. 엑셀은 무조건 합계를 계산하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항목을 가지고 합계를 계산하겠다고 알려주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이름. 즉 본사가 몇 개냐 영업소가 몇 개냐를 이름으로 개수를 물어보겠다 확인 눌러주면 본사는 5명, 영업소는 8명, 전체 13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 본사 개수에 숫자가 안 찍히는 부분합에 가서 그룹한 항목은 소속이고요. 사용할 함수는 합계를 개수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분할 계산 항목은 제일 밑에 있었던 합계 총 매출을 해제하고 위로 올라가면 소속 위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면은 똑같이 했는데 선생님 개수가 안 찍히고 그냥 본사 개수만 글씨만 있지 5개다 18개다 이게 왜 안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안 찍혔어요. 어디다가 이걸 잘못 넣은 거예요? 이름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이름을 안 했어요. 아 이름을 안 했어요. 오케이. 네네. 그러면 본사 소속으로 몇 개, 영업소 소속으로 몇 개가 보이죠, 그렇죠? 네. 이때 중요한 건 요 왼쪽이에요. A 왼쪽에 보면 1, 2, 3이라고 있거든. 1, 2, 3. 1번을 누르면 전체 개수가 나오고 2를 누르면 아까 본사, 영업소가 각각 나오고 3번을 누르게 되면 개별적인 게 나와. 그래서 보통 2번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룹별로 보이는 거죠. 본사 소속이 몇 명이고 여기서는 개수로 나왔지만 이제 인원수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다시 부분합에 가서 개수를 말고 평균을 할까요? 평균. 이름 빼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총 매출에 대해서 평균을 추가적으로 계산할 건데 그러니까 그룹 하락목은 소속 그대로 두시고 개수를 평균으로 바꾸시고 부분합 계산 항목을 이름을 해제하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총 매출 5개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대로 확인을 누르면 안 돼요.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아까 계산한 개수가 사라져. 그래서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얘를 반드시 해제해 줘야 돼.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 줘야만이 아까 계산한 개수가 유지가 되면서 평균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은 본사가 영업소보다 분기별로 높아요. 그렇죠? 4, 4분기만 본사보다 영업소가 조금 더 높아. 그렇죠? 그럼 딱 봤을 때 역시 본사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잘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내가 회사에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이다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근거로 분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분석 데이터 중에 이 부분합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다시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 누르면 원래 데이터로 돌아와요.
이렇게 해서 원래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첩 부분합이 이제 그 얘기인데, 선생님, 전 죄송한데 이 처음에 나온 이 틀이 어디서 들어봤을 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살펴봤는데 정렬을 하게 되면은요, 재배열하는 거잖아요. 재배열. 그러니까 가장 큰 단점이 정렬을 하게 되면은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은 자료의 순서가 흩어진다 이거예요. 원래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 순서가 다 뒤바뀌어요. 다시 원상복귀가 하면 됩니다. 어떻게 원상복구를 해요? 아니 지금처럼 아까 저희가 정렬해놨다가 다시 해제, 부분합 해제하면 원래대로 왔잖아요. 부분합은. 아니지. 지금 보세요. 아까 부분합을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막 13개 영업소별 전. 그러니까는 본사하고 영업소별로 정렬만 한 거지, 본사 영업소가 아까 막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섞여 있는 그 원래 데이터로 돌리기는 불가능해요. 엑셀의 모든 기능.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창 나누기라든지 틀 고정을 가보시면, 창 나누기를 가시면 왼쪽에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 번호 이렇게. 네.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담당자 순서대로, 회사 이름 순서대로 정렬을 하게 된다 그러면 88번이 맨 위로 올라왔거든. 그럼 흩어졌잖아요 벌써. 그러면 그건 다시 원래대로 하면 이 번호에다 클릭하고 오름 차순을 하게 되면 1, 2, 3, 4로 재배열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데이터로 돌아왔는데, 아까 우리 연습하던 부분합을 하게 되면은 원래 번호가 없었어. 그럼 못 돌리는구나. 이게 가나다 순서로 있었던 게 아니라 본사 영업소가 흩어져 있었거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총 매출 순으로 돼 있었다 가정한다면, 총 매출 순서대로 가정해, 이게 만약에 원래 순서였다면 이 순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원본이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또 그 원본을 하나 복사를 해서 보관을 해놔야 돼. 복제본을 갖고 사용하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틀고정 가보세요. 틀고정 가시면 여기 개성 트레이딩 뭐 게이트웨이 통상 이런 거 보이시죠? 그렇죠? 요 B 고객 번호라는 항목이 B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삽입을 하시면, B에다 오른쪽 버튼 우클릭해서 삽입을 누르시면 B가 오른쪽으로 밀려나가고 B 자리가 하나 생겨요. 네. 그럼 B하고 C 경계선이 있죠? 네. 얘를 좀 넓히면 이렇게 좀 넓어지거든. 여기다가 제가 넘버라고 쓸 거예요. 영어로 NO. 넘버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1 쓰시고 엔터 치고 2 쓸 거예요. 1하고 2 두 개를 쓸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개를 블럭 잡으시고, 여기 보시면 1과 2 두 개 블럭 잡으면 오른쪽 밑에 녹색 점이 있잖아요. 그 녹색 점을 더블 클릭하면 번호가 이렇게 일씩 증가될 거야. 그럼 이 고유 번호가 들어간 거야. 이제 91번까지 번호가 부여가 됐어. 이게 이제 처음에 데이터를 가져올 때 손대지 않은 데이터였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고객 번호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거나, 뭐 회사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하거나 그러면 또 데이터가 순서가 막 흐트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넘버에다 클릭하고 오름 좌손하면은 1번, 2번 순서로 재배치가 되거든. 그럼 이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지. 예. 숫자조차 없으면 원 데이터를 찾아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부분합을 할 때는 아까 분명히 영업소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네. 영업소 몇 개, 본사 몇 개 막 섞여 있었는데, 원래대로 데이터를 돌리려 그러면, 원래대로 데이터를 돌리려면 안 되지. 아까 이 파일이 있었으니까 USB 메모리에 그걸 다시 불러오는 수밖에 없는데, 매번 그러려면 힘드니까는 그럼
보통은 그냥 숫자를 이렇게 보통 번호를 매기죠. 근데 번호 매기면 이게 보기 싫어. 번호 매긴 게 사실은 이렇게 번호를 매겨놓기는 하는데 이 번호를 매겨놓은 게 어쩔 때는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B에다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럼 B에 오른쪽 누르면 밑에서 두 번째 숨기기라고 있거든요. 숨기기를 누르면 그 B란 A, B, C인데 B가 사라졌거든. 오른쪽 눌러서 이제 숨기기 취소 누르면 여기 A하고 C 사이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A하고 C를 블럭을 잡고 마우스로 A하고 드래그해서 C까지 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취소를 누르면 그 사이에 숨어있던 B가 다시 나타나. 왠지요. 제가 그냥 A 옆에다만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네. C까지를 불러.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A하고 C 사이에다 클릭하고 드래그 해가지고 그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 A하고 C 있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나서 A하고 C 사이에 세로선이 있잖아요. 경계선 세로선을 더블 클릭하면 그 숨어있던 게 다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싫은 거는 숨길 수도 있고 다시 숨긴 거를 취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고유 번호를 원래대로 해놔야 이거를 다음에 원래대로 데이터로 환원시켜서 작업할 수가 있거든. 보통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발생되는 시점이 시간별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매출 현황 같은 경우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매출 현황이 발생했다라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분 초는 고유 시간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일련 번호처럼 생겨서 그 순서대로 할 수도 있는데 1월 1일 하고 시간이 안 나오면 다 1월 1일로 나오니까는 이게 순서를 원래대로 재별하기가 불가능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지. 정렬을 하게 되면 되고 이제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 작업을 선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분합을 하려면 어떤 항목을 그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룹별로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분합을 하기 전 상태로 부분합을 지울 수는 있지만 정렬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 그렇게 되면 정렬과 부분합은 자료가 순서가 흩어지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를 되돌리기 어려워요. 자,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필터 있어요. 필터. 자동 필터 한번 가보세요. 자동 필터. 자동 필터를 보시면 여기 신형상사, 원창, 동광통상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강태준이 담당하고 있는 것만 보고 싶어. 조진국 씨가 담당하는 거래 내용만 보고 싶어. 성현아 씨가 거래하는 데이터만 보고 싶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부분합을 하게 되면은 정렬을 하게 되면 강태준 사람 것만 쭉 보이긴 하겠지만은 강태준이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정렬비 필터에 가면 깔때기 그린 필터가 있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담당자를 눌러놓고 네, 담당자라는 동에다가 이 동네에다 클릭해놓고 아무데나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놓고 깔때기 모양의 필터를 누르면 이렇게 삼각형에 이렇게 기호가 생겨요. 이걸 우리는 펼침 목록이라고 하는데 담당자의 화살표에 가서 눌러놓고 모두 선택을 해제하고 강태준을 클릭해요. 강태준을.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강태준 데이터만 보여요. 그럼 강태준 데이터가 아닌 건 어디 있느냐? 여기 왼쪽에 보시면 파란색 숫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 4, 5, 6, 7, 8, 9가 없어. 7, 8, 9가 없어. 11, 12도 없고 14, 15도 없고 20, 21도 없거든요. 23, 24도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강태준 씨가 아닌 다른 사람 거야. 담당자가. 그럼 만약에 강태준 씨 거에 이 분기별 합계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분합을 해야지. 부분합을 하려면 강태준, 성현아 정렬을 또 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다 정렬을 누르면 필터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돼요. 필터를 지워버리고 오름차순 하게 되면 강태준 씨 거 모여있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성현아 씨 거, 조진국 씨 거 이렇게 모여있는데 이 상태에 가서 부분합에 가서 거래처가 아니라 담당자별로 평균을 계산하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별로 분기별로 항목을 체크하고 나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강태준 씨 거는 1분기, 2분기, 3, 4분기, 조진국 씨, 성현아 씨 거 이렇게 평균을 볼 수는 있어요. 부분합에 가서 다시 삭제하면 부분합을 제거하면은 부분합 제거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데 원래 데이터로는 못 돌아갔지. 원래는 강태준이 맨 위에 있었는지 성현아 씨가 위에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번호를 매기는 건 우리가 이제 못하고 했단 말이야. 필터를 해제할게요. 자, 그럼 어딜 가냐면요. 피벗 테이블 한번 가볼게요. 피벗 테이블. 부분합을 하려면 정렬을 해야 되고 정렬을 하게 되면 순서가 뒤바뀌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별로 작업을 못해요. 그리고 부분합을 하려면 아까 담당자별로 그룹별 계산은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우리가 자동 필터에 가서 강태준이 거는 우리가 그룹별로 정렬을 해서 강태준에 대한 합계나 평균을 봤는데 지역도 있잖아. 지역. 서울특별시만 보고 싶고 인천만 한다든지 부산만 한다든지 부산별로 인천별로 서울별로 지역별로 합계를 평균을 계산하려면 부분합을 제거하고 지역별로 정렬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담당자별로 정렬했던 부분합이 사라지고 다시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되면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강태준이면서 서울도 있고 강태준이면서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경상남도도 있잖아요. 이거를 담당자별로 볼 수도 있고 지역별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중으로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테이블. 그대로 아까 자동 필터에다 놓고 하셔도 돼요. 어차피 데이터가 뭐 상관없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놓고요. 뭐를 할 거냐면 삽입이라 메뉴가 할 거예요. 홈 옆에 두 번째 삽입이라 메뉴. 예, 말씀하세요, 선생님. 피벗이란 말이 뭐냐면 그 책받침 돌리듯이 뺑뺑 돌아가는 걸 피벗이라 그래요. 아까 제가 모니터를 이렇게 세로로 놓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텔레비전이나 모니터 뒤에 보면 이렇게 벽걸이처럼 이렇게 달 수 있는 공간이 뒤에 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모니터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90도 회전, 뭐 180도. 그렇죠. 이렇게 자동 회전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 회전하는 거를 기준 해가지고 이제 오른쪽 회전, 왼쪽 회전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체육 시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게 그런 거를 기준축을 기준으로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를 피봇이라고 한대요. 영어 PIVOT 피봇. 그럼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동네 아무데나 놓으시고 삽입이라는 메뉴 가시면 첫 번째가 피벗 테이블이거든요.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데이터 영역이 설정이 돼요. 이 안에다 클릭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할 건지 새 워크시트를 선택할지는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통 자격증 시험에는 기존 워크시트라 그래요. 기존 워크시트에다 클릭해 놓고 마우스로 요 밑에 100번째 줄에 있는 데를 여기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 여기 마우스로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 기존 워크시트, 새 워크시트 하면 새로운 게 생기니까 상관없는데 기존 워크시트라면 내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데를 클릭하면 안 되겠지? 100번째 줄에 이렇게 비어있는 데를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최소 2줄 정도를 남겨놓고 하는데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여기 뭐 이런 게 생겨요. 이런 게.
피벗 테이블 하나 이렇게 뭐가 생기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잘 사용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건 설명드릴게요. 자, 열에다가는요. 담당자를 열에다 끌고 나오시고요. 담당자를 마우스를 끌고 열이라는 데다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지역을 드래그 하셔서 행에다 놓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생겨요. 담당자는 강태준, 성현아, 조진국 세 사람이 떠 있고요. 여기 행에는 지역이 이렇게 떠요. 자동으로 여기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서울, 부산 이렇게. 그 자동으로 여기 이렇게 생기고요. 그러니까 부분합처럼 그룹을 져주는 거죠. 그 다음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중에서 1, 4분기를 시그마 값에다 놓을 거예요. 시그마 값.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태준이라는 사람은요. 강원도 지역에 1, 4분기 데이터가 없어요. 성현아 씨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데이터가 없어요. 조진국 씨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4, 4분기 거를 여기 시그마 1, 4분기 밑으로 드래그 하시면 1, 4분기랑 4, 4분기 같이 나오는데 강원도에는 강태준 씨가 담당하는 강원도 데이터 1, 4분기, 4, 4분기가 없었나 봐요. 근데 여기 시그마 값에 두 개가 들어왔잖아요. 1, 4분기과 4, 4분기께 들어왔잖아요. 아까 4, 4분기가 없었을 때는 담당자하고 지역만 가져왔는데 4, 4분기, 1, 4분기 두 가지가 여기 안에 들어왔잖아요. 두 가지가 들어오면 여기 시그마 값이라는 게 열에 생겨요. 이렇게 보면 강태준이라는 사람, 성혜라는 사람 담당자가 있는데 그 옆으로 나란히 두 개가 생겨요. 이렇게. 이때 요 시그마 값, 담당자 밑에 시그마 값이라는 항목을 지역 밑으로 끌고 오시면 이게 강원도에 강태준이 담당하는 1, 4분기, 2, 4분기, 성현아 씨가 담당하는 1, 4분기, 2, 4분기가 이제 아까 가로가 아니라 행 단위로, 줄 단위로 밑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순서는 웃기지 않네요. 그러면 보시면 요 위에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정렬한 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아래쪽에는 부분합도 됐고요. 그러네요. 화면 뭐 두 개를 켜놓고 할 필요 없이 이거는 되게 쉬운.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이 엑셀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 중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놀라운데요? 바로바로 딱딱. 근데 이제 엑셀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피벗 테이블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만약에 제가 엑셀이라면 이런 말을 했을 거야. 난 오늘 죽었구나. 엑셀 입장에서는 노동을 하는 거거든. 엄청 빠른데요, 근데 해주는 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짜르르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유용하겠어요. 지금 강원도에 강태준 씨 강원도가 지금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 4분기, 4, 4분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경기도권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권. 네. 근데 강태준이라는 사람의 경기도 거 한번 제가 여기 볼게요. 이거요. 여기 경기도 게 여기 있는데 24,200인데 이거를 제가 동글뱅이를 4개를 더 넣었어요. 엄청나게 큰 데이터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바뀌었어. 이게 이제 엑셀 시험에 필기 시험이 꼭 나와요. 피벗 테이블을 했을 때 원 데이터가 바뀌면 피벗 테이블 결과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아니다 이거죠.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는 워크시트고요. 여기가 피벗 테이블이잖아요. 이 피벗 테이블 클릭하면 저 상단에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메뉴가 위에 두 개가 더 생겨요. 피벗 테이블 도구라고. 여기는 워크시트고요. 여기가 피벗 테이블 자리잖아요. 여기를 클릭하는 순간 저 상단에 피벗 테이블 분석과 디자인이란 두 개 메뉴가 뜨는데 이 피벗 테이블 분석에 가서 세로 고침이라고 있어. 세로 고침. 데이터 그룹의 세로 고침. 얘를 눌러주면 그때 비로소 데이터가 변경이 돼.
그러니까 원래 있는 데이터를 고칠 때마다 피벗 테이블이 바뀌려 그러면 안 그래도 피벗 테이블 입장, 엑셀 입장에서는 죽어나는데 데이터가 하나 고쳐지면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또 바뀔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바로바로 자동으로 배열되지는 않고 한번 수동으로 새로 고치면 눌러야만이 바뀐다 이거죠. 그 원래 데이터에 다시 돌아가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피벗 테이블에서는 그대로 있으니까 저 상단에 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원래 데이터로 돌아온다 이거죠. 굉장히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 피벗 테이블 화면은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지울 수가 없어요. 이 화면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지우려면은요, 그룹을 줘서 여기 100번 줄서부터 쭉 내려가서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면 이렇게 통째로 다 잡히잖아요.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그러면 지워지는데 일부분만 블럭을 잡아서 지우려고 그러면 못 지워요. 피벗 테이블은 굉장히